애플의 월봉 차트를 봅시다. 2015년 이 꼭지에 샀다면 쌍욕이 나왔겠네요. 2018년 이 꼭지에 샀다면 정신병에 걸렸겠네요. 2020년 이 꼭지에 샀다면 한강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애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사도 됐습니다. 비록 매수했던 자리가 당시의 꼭지였다고 하더라도 버티면 바닥이 되는 자리였네요. 반토막이 나더라도 따따따블을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의 종목이었지만 크고 긴 변동성과 수많은 괴롭힘을 버티어낸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그들만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저 위가 뻔히 보이는 정해진 미래에 떡상할 종목이라면 1년이고 2년이고 끝없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사면 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렵게 투자하지 맙시다. 미래가 빤히 보이는 종목이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쌍욕을 먹고 싸다구를 맞아도 반대편 뺨따구를 내밀며 쪼위만 외치는 미치광이 김떡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시장은 종목들을 먼저 보고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이 또다시 좋아요가 1000개가 되지 않아 주말 영상을 쉬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저희 뺨따구를 보듬어 주시는 변함없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1000개를 만들어 주셔야만 떡상하는 에너지가 기적이 되어 저의 초능력이 발휘가 되고요. 시장을 들어 올리게 될 겁니다. 농담 같겠지만 한번 속는 셈 치고 만들어 보시죠. 출발!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삼성전자가 4.35% 상승이면 이거 급등인데요. 오만전자는 눈 감고 매수하는 자리이고요. 인간적으로 오만전자는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반등이라고 생각됩니다.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심지어 3분기에도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으로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경신할 거라는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반도체 불황 맞나요? TSMC는 반도체 기업이 아닌가 보죠. 다른 세상 얘기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는 디램 위주의 반도체 기업이고 TSMC는 순수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둘 다 IT 업황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TSMC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불황만 외치던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TSMC의 실적과 전망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TSMC의 실적과 전망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시장 전망은 너무 지나친 최악을 가리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진짜 삼성전자의 세력인 외국인이 웬일로 매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 시장이 워낙에 그지 같으니 분위기 좋을 때는 지켜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지속성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만전자는 추가 매수라고 했고요. 1차 저항이 되는 6만원 중후반에서는 단타는 빠지고 나머지는 상황을 같이 체크해보며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실적을 보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에게 있어 미래 파운드리 사업의 성과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아주 많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이익 기여도가 낮지만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만들어줄 사업은 역시 파운드리 사업이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면서 설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장기 실적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주이면서 섹터 내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241선을 한참 깨고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수죠? 정확하게 이때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 기관이 공격적으로 꾸준히 매집을 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물량은 여기서 털렸네요. 외국인의 수급은 딱히 의미를 두기엔 미미하지만 최근 작은 규모로 매집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처참합니다.
주봉을 봐도 여기가 우크라이나이고요. 월봉을 봐도 처참합니다. 남들 다 버리고 떠날 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2020년에 17만 원을 전후로 깨지기 힘든 매물대 지지라인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깨부시겠다고 협박질을 할 때도 괜찮다고 했죠. 올해 조정을 받으면서 이것은 영원히 깰 수 없는 지지라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시멘트까지 처발라 버렸습니다. 실적도 좋고 밸류 부담도 없고 하반기 생산 차질 문제도 해소될 거고요. 깡패 노조에게 이미 삥도 다 뜯겼으니 더 이상 삥 뜯길 것도 없죠? 걱정할 게 있나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죠? 아무리 짧게 봐도 단기 저항이 되는 20만 원 초반까지는 보면 되고요. 거기서 징징이와 원망이 단타는 털고 나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세상 돌아가는 것과 기술적인 시그널을 함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2분기 실적은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깡패의 모습을 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보다 훨씬 저평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대비 대충 25% 정도 할인을 받고 있으니 밸류에이션 투자 매력은 누가 봐도 기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되도록이면 기아를 하라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는 정말 빠진 게 없어요. 그냥 기아만 몰빵했어도 최악의 시장 대비 손실 방어가 엄청난 거였군요. 박스권 하단은 매수라고 했고요. 짧게 봐도 박스권 상단을 보면 되고요. 징징이와 원망이를 포함하여 단타는 여기서 털고 나가면 되겠죠. 나머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요. 기술적인 시그널도 보면서 함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결국 돌파하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펀더멘탈만 따지면 최소 9만 원대에 있어도 쌉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인플레 피크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금리의 안정을 찾게 될 거고요. 9월부터 미국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P2E 게임들의 토큰 가격도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P2E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겠죠? 그렇게 위믹스 코인의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1등 P2E 플랫폼 사업을 하는 위메이드의 주가도 당연히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쯤이면 최근 국내 출시한 미르엠의 글로벌 P2E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고요.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가의 시세 급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강도는 코인장의 회복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플레 피크를 찍고 긴축 통화정책의 강도가 완화되고 코인장이 회복되면서 거기에 전쟁까지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기가 앞당겨지면서 미르엠의 글로벌 P2E 버전 출시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전쟁까지는 희망회로가 될 수는 있으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구름 아래에 241선조차 처참하게 깨져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미르엠의 글로벌 P2E 버전 출시 기대감이 형성되기 전까지 평단을 낮추는 분할 매집을 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장비주인 PNT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봤었고요. 포지션이 부담되니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고 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고성장이 가능한 종목이 구름 아래에 241선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수죠? 지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별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으로 째려보는 작전이 괜찮을 거라 했고요. 작전대로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으로
분할 매집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많아 계속 신경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니 일단 5만 원 초중반 라인까지 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고요. 내년 영업이익이 50% 고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가 12배 수준에 있네요. 최근 조정으로 밸류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월봉 차트를 봅시다. 여기는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폭등이 나왔고요.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변이와 전쟁을 거쳐 고강도 금리 인상기를 맞아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고 전쟁도 끝나고 디플레를 우려하며 오히려 금리 인하를 논하게 될 겁니다. 결국 여기 구름 위로 올라선다는 얘기예요. 전쟁도 끝나고 모든 게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연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내년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는 거라고요. 코스닥 월봉 차트도 볼까요? 고강도의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엔 금리 인하를 논하게 되면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성장주 랠리가 나오며 구름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똑같아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있나요? 무서울 게 있나요? 참고로 어차피 만신창이가 된 거 지금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더 좋습니다. 더 빠지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어차피 살아 돌아갈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CPI 물가 발표를 앞두고 지난 수요일 영상을 통해 최악의 물가를 발표하더라도 바닥은 이미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빠지는 것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빠지면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쌍욕 먹은 거 그냥 차라리 더 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신호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을 거고요. 다 왔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거대한 상승장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원망을 용서하고 함께 웃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상에 올라간다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 내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지 같은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하니까요. 오겐기 데스까? 사랑하는 나의 소울메이트.